오늘은 여의도 카페에서 무슨 공연장을 공연장을? 네, 공연장을 무슨 일이라뇨? 무슨 일이 맞긴 맞죠? 예. 네, 오늘은 공연장 이야기, 예. 노래 이야기, 아이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 안진아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왜? 번째 출연. 네. 저는 처음 뵙는데. 우리 돈돈 처음 네. 초기에 한번 나오셨어요. 거의 진짜요? 초창기 멤버. 저 뉴페이스입니다. 그때는 제가 이쪽에 앉았었는데 바뀌었죠. 아, 그래요? 장소가 바뀌었어요. 장소가 장소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거는 아. 뒤에 있는 건 그대로고. 네, 그래요? 어디서? 바로 요 바꿨어요? 뒤에. 한번 네. 리모델링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때 거기서 했었구나. 네. 몇 달 전 영상 봤었거든요. 어디 우리 안지현 연구원요? 아니, 돈돈. 온라이브 한 네. 2월 거부터 쫙 봤었는데 네.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분위기가. 달라요. 뒤에는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이돌을 엄청 좋아하신다고 소문을? 제가요? 네. 네, 뭐 엔터 애널 하고 있으니까 네 어. 아이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럼 원래 아이돌을 좋아했어서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원래도 근데 저는 공연 다니는 거 좋아하긴 했는데 네. 이제 뭐 아이돌이나 뭐 케이팝보다는 약간 해외 쪽 아티스트 좋아했었고 뭐 내한 공연이나 이런 것들 많이 찾으러 다녔었는데요. 이제 인터미디어로 섹터를 맡고 나서는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면서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죠. 네. 이화진 과장님 꿈이거든요. 아. 엔터주, 아, 게임주. 센터 아. 플러스 게임이기. 게임- 미디어까지. 네. 저는 엔터 미디어 하고 있는데 원래도 이쪽 섹터는 관심이 많았었고 게임은 뭐 잘 안 해가지고 잘은 모르는데요. 네. 저도 게임은 잘 몰라요. 네. 근데 우리 과장님은 게임 이야기 나오면 엄청 신나시거든요. 남성- 근데 엔터는 약간 저는 편하게 남자 아이돌보다는 여자 아이돌 좋아해요. 저는 빅뱅 팬이었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빅뱅.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엔터 하면은 콘서트도 다니고. 네. 이제 또 리오프닝이 되니까 10월부터 저는 또 콘서트 매주 다닐 예정에 있어가지고. 아마존 지금 올해 국내에서 열리는 거죠. 네, 국내에서 일단은 다 지금도 뭐 지난주에도 이제 아이유 씨 콘서트부터 해서 이제 계속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아티스트들도 이제 내한 공연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오프닝이 좀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는 이제 엔터도 오프라인 팬미팅이나 이제 콘서트에도 이제 반영이 돼서 가셔야 되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주말이었죠. 아이유 콘서트. 네네네. 제 친구들 인스타그램에 다 올라와요. 다 아이유 콘서트 가서 맞아요.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그건 못 갔어요. 네. 그거 몇 달 전에 빌리. 빌리 아일리시도 빌리 아일리시 네. 알죠? 깜짝 놀라서 빌리가 누구지? 알아, 빌리 아일리시 알아요. 발레리노 아닙니다. 빌리 아일리시. 네. 센 언니 있어요. 음. 어리지만 센 언니. 음. 좋겠다. 나도 콘서트만 가고 싶다. 전 좀 있으면 푸에르 자브르타 네, 너무 네.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지금 이제 무대 짓고 있죠. 네. 그래가지고 그 오픈 파티 한다 해가지고 가려고 했었다가 못 갔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몇 년 전에 다녀왔었는데 네. 또 갈 예정입니다. 그것도 이제 처음 이제 오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게 사실 공연장에서 맥주도 먹고 그럴 수 있었거든요. 근데 네. 리오프닝이 돼야 마스크를 벗고 맥주 마시면서 공연을 네. 볼 텐데 네. 어제 풀리지 않았나요? 완전히 풀렸어요? 그냥 검토한다고 얘기했었죠. 네. 마스크를 네. 실외에서 공연장에서 풀린다. 진짜로 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올해? 그거는 좀 지금 상황이라서 정치적인 이슈니까. 내기가 어렵긴 제가 너무- 한데 일단 실내에서는 이미 저희도 노마스크긴 하고 근데 아무래도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실외이긴 하지만 그래도 5만 명, 뭐 이상은. 4만 명 이상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한국은 아직까지는 공연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들을 좀 권고를 하고 있는 편인 것 같고 공고죠. 해외에 갔을 때는 노마스크로도 즐길 수가 있어요. 나는 어제 그 뉴스가 나오길래 이게 크게 돼 이슈인가? 원래 실내에서 마스크 벗지 않는 실내가 아니잖아요. 실외잖아요. 이게 왜? 나는 뭐 다들 그 얘기를 하시길래 좀 당황했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녀 작가님께서 아이유님 콘서트에서 드론도 날렸다는데 라고 네. 댓글이 올라왔는데 드론 관련주 어제 그래서 잘 갔나?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좀 강하게 키워야겠는데. 일단은 저 질문부터 먼저 할게요. 최근에 이제 2분기 때부터 콘서트가 이제 사실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뭐 해외 쪽에서도 나왔고 사실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콘서트 얘기 나왔고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이 그게요. 사실 환율.
네. 이제 엔화가 계속 빠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저 일본에서 콘서트 열리는 거 그 환율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수익성이 많이 콘서트는 열렸는데 우리는 기대를 했는데 엔화 때문에 그런 이슈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 큰 피해는 없습니까? 뭐 작년, 그러니까 뭐 이거 차트 이거 띄워주시면 제가 자료에 이제 뭐 하이브랑 그 다음에 엔터 3사들 이제 주가 흐름을 그려봤는데요. 연초 대비 이제 하이브는 한 55% 정도 빠졌고, 이제 코스피는 한 20% 정도 빠진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 엔터 3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일본 쪽에서 콘서트 뭐 비중이 높은 JYP나 뭐 이런 쪽들을 보면 오히려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뭐 사실 일본이 가장 큰 시장이긴 한데 지금 리오프닝에서 열리는 지역은 미국이랑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그런 서구권들이 먼저 열렸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통화가 달러 베이스였고 그로 인해서 달러 결제면 사실상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2분기, 1분기 실적에서도 강하게 좀 반영이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이 열리는 거는 아마 올해 11월 이후부터일 거예요. 돔투어나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이제 단체 관광만 입국이 허용이 되고 있고 뭐 이르면 10월에 무비자 입국이 이제 허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행 레저들 뭐 주가도 좀 움직였었고 뭐 이런 일본 쪽으로 개방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콘서트 라인업을 연말까지만 보더라도 11월 이후에 좀 일본들은 배정이 되어 있고 주된 이제 지역들은 미국이랑 서구권 중심들이 많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공연이 취소가 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는 거는 하반기를 기점으로 이제 재개가 될 거다.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2019년도 마지막으로 이제 공연을 했을 때 대비해서 뭐 올해 이제 재개되는 애들이 모객 수들이 이게 글로벌리 다 모은 지역들이고요. 얼마나 될 거냐라고 보면 한 44%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뭐 한 여기서 한 거의 40% 이상이 집중이 되어 있고 이제 지역별로 봐주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전에는 일본 시장이 가장 컸었던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제가 뭐 소속사별로 엔터사별로 이제 아티스트별로 공개된 라인업들 투어 정리를 해서 보면 일본이 절대적으로 높았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좀 바뀐 상황을 보면 뭐 그런 리오프닝 뭐 지역 간에 열리는 편차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이제 미국 비중이 좀 많이 커진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환율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엔터사들한테 달러 베이스로 결제가 되는 부분들이 강하면 오히려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강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인플레이션 같은 우려도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제 섹터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모든 장이 다 좋았겠지만 거의 뭐 SM도 100% 이상 올랐었고 하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반대로 올해는 거의 꼭지에서 거의 4배가 그래서 좀 많이 아팠는데요. 그래도 이거에 대한 우려도 소비재나 일반 뭐 그런 뭐 하는 데는 뭐 대중적으로 뭐 필수 소비재나 뭐 이런 데는 가격에 뭐 영향이 있어서 좀 뭐 소비도 줄이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네. 사실 엔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소비재가 아니고 일단 팬덤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인플레이션에 따른 뭐 MD 굿즈나 뭐 CD 가격이나 콘서트 가격의 정가가 그대로 인상이 되더라도 일단 팬들은 다 구매를 그쵸. 하고 수요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정가가 좀 유리한 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이것도 또 이익단에서는 당연히 플러스 되는 요인이 맞고 대신에 이제 주가 상에서는 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센티가 많이 무너져서 나타나긴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받는 영향은 좀 미미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긴 저도 용돈 없을 때 중학생 때 빅뱅 앨범을 딱 앨범 하나 딱 나온다 그러면 5-6개씩 사고 그랬어요. 맞아요. 콘서트 무조건 가고 네. 인기가요 이런 거 새벽에 태풍 부는데도 가가지고 기다리다가 감기 걸리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흐름이 사실 일본 이제 아까 보니까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 네. 이게 미디어 쪽으로 얘기하게 되면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래스 네. 네. 이게 일본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한류 여평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요?
일본에서 지금 지금? 소주 열풍이 불고 소주요? 그래서 이런 게 결국 콘서트나 화장품이나 이쪽으로 몰린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무비자 풀리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일본 관련 수혜 엔터 쪽에 크게 영향을 좀 받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하반기에 그래서 엔터사들이 이제 돔 투어를 11월에 예정을 많이 해놓은 상황이고 지금 열리는 이제 8, 9, 10, 2월 뭐 이럴 때는 뭐 미주나 유럽 쪽으로 돌고 이제 연말 뭐 겨냥해서 이제 일본 쪽으로 돔 투어들이 아티스트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세 팀, 세븐틴 돔 투어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JYP의 뭐 스트레이키즈라든지 뭐 SM은 아직까지 공개된 건 없는데요. 뭐 아마 NCT가 컴백을 했으니까 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블랙핑크도 아직까지는 일정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월드 투어를 이제 마치고 일본 투어는 아직 공개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그래도 일본이 좀 열리면 일본 쪽 뭐 내년에 일본 음원 다시 각색해서 내고 일본 돔 투어만 또 따로 돌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북미에서 어느 그룹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BTS 제외하고? 한국 블랙핑크가 아무래도 요즘에 컴백해서 가장 많이 좀 화제가 되고 있고 네. 어제 기준으로 이제 그 음원 스트리밍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애플이나 뭐 유튜브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멜론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네. 이제 글로벌리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스포티파이라는 스트리밍이 있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데일리 글로벌 팝 그러니까 글로벌 기준이에요. 뭐 아시아 기준도 있고 뭐 미국 기준도 있고 여러 개 있겠지만 전 세계 지역으로 이제 탑100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이런 차트에서 1등이 이제 셧다운이고 3등이 핑크베노. 그래서 이제 여성 아티스트로서도 그렇고 뭐 남녀 통틀어서 이제 한 아티스트가 탑5 안에 두 곡을 수록한 거는 또 최초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역별로 브렉다운 했을 때 이제 미국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음원 스트리밍도 그렇고 유튜브 조회수도 이제 뭐 24시간 만에 뭐 1억 뷰를 돌파하는 것들은 이제 기본이 되었고 그러니까요. 구독자 수를 저는 이제 매월 팔로우를 하고 얼마나 이제 월별로 늘었는지 이것도 항상 데이터를 이제 아티스트별로 모으고 있는데요. 네. 블랙핑크는 BTS보다 그 구독자 수가 많은지 한참 됐었고 그래요? 8,500만 네. 명이요? 또 500만 명, 또 400만 명 늘었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한 일주일 전이었는데 8,100만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컴백 전에는 8천만 명이 좀 안 됐었어요. 7,900만 명이었는데 컴백 이후에 이제 8천만 명을 넘어섰고 네. 그렇게 좀 구독자 수도 가파르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어진 과장님. 네. 팔로우를 다 하고 계신가 봐요. 엘프 꿈나무. BTS 한 7천만 명 되지 않아요? 네, 맞아. 트와이스가 한 1,500만 명 됐고. 뭐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 아세요? 오신다고 하니까 이미 자료 봤지. 감사합니다. 예습 안 했어요? 농담이. 노래들 많이 네. 듣고 왔어요. 근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제 블랙핑크는 이제 요즘에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걸그룹들이 4세대 아이돌. 블랙핑크는 사실 3세대잖아요. 3세대 아이돌인데 네. 항상 고민이 이제 JYP는 네. 엠믹스, 네. SM은 에스파. 네. 그리고 하이브는 뭐 르세라핌하고 네. 뉴진스가 있는데 이제 YG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뭐 베이비 흔히 뭐 몬스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YG에 대한 이제 전망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네. 사실 블랙핑크에 대한 이제 수명 네. 이제 오래된 걸그룹이고 하기도 하고 좀 성장성이 다 됐다고 생각하신 그런 전망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 차트를 제가 또 그려봤어요. 그래서 봐주시면 이제 그림 39번에 이제 연도별 제가 걸그룹 초동 물량 기준으로 탑5 연도별로 이제 나타냈었고 보시면 그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1등을 좀 많이 하긴 했지만 이제 뭐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2020년도 기점으로 굉장히 이제 글로벌 K-팝들이 성장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불과 이제 2017년, 19년까지만 하더라도 걸그룹들의 초동 물량이 15만 장에서 20만 장 사이였었어요. 베이스가. 그래. 근데 이 19년도, 20년도 코로나 기간 거치면서 이런 유튜브 플랫폼이나 뭐 글로벌 K-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었고
그 BTS랑 블랙핑크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 인지도를 좀 높여가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열심히 더 팬덤을 확대를 하고 이후에 이제 다시 재개가 됐을 때 보시면 뭐 여전히 트와이스는 좀 레벨업이 조금 되긴 했지만 네. 뭐 그렇죠. 크게 벗어나진 네. 않아요. 성장성에서 뭐 음악의 색깔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정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판단에 맡겨야겠지만 어쨌든 정량적인 수치로는 성장률이 좀 정체가 되어 있다. 반면에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 앨범 컴백 기준으로 제가 이제 만든 거고요. 보시면 성장률이 지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제가 이번에 앨범을 뭐 모델에 추정을 할 때는 250만 장 정도 판매를 한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일단 선주 물량이 200만 장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활동하는 동안에는 또 100만 장 가까이 정도 팔면 300만 장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또 놀라운 거는 이 신인 걸그룹들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뭐 에스파나 이제 코로나 때 기준에 이제 데뷔한 걸그룹들을 보시면 이제 초동 물량이 거의 밀리언셀러에 육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걸그룹들의 이런 기본적인 레벨업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보이그룹과 비교했을 때 사실 걸그룹들이 조금 더 이제 아무리 이제 굳건한 주력 아티스트들이 있다 하더라도 신인들이 이제 데뷔를 해서 대중의 인기를 얻으면 그 탑권의 이런 순위권에 진입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보이그룹은 이게 한 번 팬덤이 공고하게 형성되면 잘 바뀌지 않는 특성이 네, 있는데 그렇죠. 걸그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런 것들이 판도가 많이 바뀌었고 뭐 그 차트에는 제가 탑5까지 실어놨지만 이제 표 6번 보시면 이제 그 음영으로 구간해 놓은 게 올해 이제 걸그룹 데뷔하신 분들 그리고 초동 물량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거의 30만 장은 깔고 가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에스파 같은 경우도 이분들에 비하면 연차가 좀 됐기 때문에 약간 신인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걸그룹들의 기본 레벨업들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블랙핑크는 뭐 데뷔한 지 그래도 좀 꽤 됐지만 오히려 이제 주력 아티스트로 자리매김을 하는 발판이 이번 앨범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글로벌리. 다 이제 넘사벽 케이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한 걸그룹들의 앨범 초동 물량의 판매 속도도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보시면 에스파가 한 뭐 2년 좀 안 됐고 나머지는 뭐 50일, 100일 뭐 이 정도 됐는데 거의 웬만한 이제 뭐 트와이스 정도 초동 물량을 다 능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보이그룹이랑 비교했을 때 그럼 어떤지 보시면 네. 사실 2019년도, 20년도에는 보이그룹들이 많이 데뷔를 했었고요. 20년도 이후에는 이제 걸그룹들의 데뷔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이그룹 데뷔 절대적인 레벨에서도 이제 밀리지가 않아요. 거의 한 40% 정도 더 많이 판매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각각의 아티스트의 이제 데뷔 연수를 이제 기점으로 뭐 속도를 보면 그 선이 보이그룹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점 표시로 된 게 이제 걸그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이제 성장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화 시점이 엔터사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뭐 걸그룹 보이그룹 런칭을 할 때 걸그룹도 이제 절대적인 사이즈나 이제 규모가 웬만큼 커졌으니까 수익화를 도출시키는 것도 보이그룹에 비해서 이제 뒤지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또 코로나가 한번 바꿔놓은 엔터 산업의 또 하나의 이제 파일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완전 아예 달라졌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보이그룹 제가 아까 뭐 판도가 잘 안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표가 제가 이거 작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2010년도 데이터부터 있거든요. 네. 보시면은 그 뭐 말씀하신 빅뱅도 있어요. 2010년부터 보시면 근데 이게 10년치 차트를 모아놓은 건데요. 연간으로 이제 유튜브 봤을 때 보이팝 그룹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공식 뮤직비디오 중에서 유튜브 조회수를 탑 1에서 탑 10까지 이제 해봤을 때 거의 2013년도에 BTS가 데뷔하고 나서 뭐 거의 뭐 8, 9년 동안은 탑 5의 상위 랭크인을 한 상황이고 네. 보시면 여기 들어가는 가수들이 잘 바뀌지 않아요. 엑소 아직까지도 엑소, 뭐 스트레이키즈, NCT 뭐 예전에 뭐 최근에 이제 데뷔한 친구들이 2020년도 들어와서는 좀 이제 바뀌기 시작했고요.
빅뱅도 아직도 있습니다. 와. 그래서 보시면 보이그룹들은 쉽게 말해서 한 번 이제 팬덤을 확보하면 승자독식의 구조가 굉장히 강한 시장이라고 맞아요. 저는 보고 있고 그에 반해서 좀 걸그룹은 유연한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은 규모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보이그룹이 절대적이긴 하죠. 뭐 BTS 같은 경우는 초동 물량이 거의 300만 장 가까이 되고 뭐 세븐틴이나 뭐 NCT 같은 친구들도 200만 장. 근데 아까 걸그룹 보셨을 때 뭐 BTS는 이미 뭐 2019년도 이전에도 200~300만 장 판매를 했을 때 트와이스가 1등이었을 때도 뭐 20만 장에서 뭐 잘하면 30만 장이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네. 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2019년도까지는 엔터사들에서도 보이그룹의 신인을 많이 이제 데뷔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 보니까 21년도, 22년도에는 걸그룹이 이제 대체적으로 좀 많이 나오면서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좀 판도가 좀 서서히 바뀌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초동 물량의 비중 그 어느 지역으로 비중이 좀 많이 되는 거예요? 한국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 지역별로 막 그렇게 브레이크다운돼서 공개되지는 않고요. 않고. 그것도 소속사들 입장에서도 아마 정확히 알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 대략적인 것들은 나오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50만 장 이상 남녀 불문하고 판매가 된다라고 보면 이게 한국에서만 판매돼서는 이 숫자가 나올 그쵸. 수가 없거든요. 오. 그래서 기본적으로 50만 장 이상이다라고 하면 해외 지역에서 일단 인지도가 있고 글로벌리 팬덤을 갖고 있는 아티스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랑 뭐 중국이 한한령 때문에 막혔다라고는 하지만 중국 비중도 꽤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 중국에서도? 미국, 네, 그리고 뭐 남미나 뭐 멕시코 뭐 이런 쪽, 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것 같은데 지역별 비중으로 보면 이제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나는 올해 초에 에스파가 막 100만 원 넘는다길래 네. 나 때는 최고 기록은 김건모로 알고 좀 잠깐만요. 잘못되면 그게 잠깐만요. 김건모요? 200 몇만 장 저성모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그때 올 초에 저는 사실 이제 항상 걸골 얘기하지만 마지막으로 앨범 산 게 SES거든요. SES요? 그 당시 CD 테이프였으니까 네네. 그 이후로 이제 디지털로 사실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야, 요즘 시대에 100만 장이 나온다라고 해도 되게 분위기가 바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에스파? 저는 에스파 뭐 한동안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연구원님도 말씀했던 것처럼 뉴진스도 그렇고 그게 기본적으로 100만 장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흐름이 이제 많이 바뀌었다. 이제 옛날처럼 걸그룹 남자들이 돈 쓰겠냐 뭐 이런 흐름이었는데 네. 이제는 많이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 팬들도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약간 이런 그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뭐 MD 굿즈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소비하는 여성 팬덤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엔터사들에서도 이제 걸그룹에 대한 레벨업이 점프업이 될 수 있었던 게 이제 글로벌 시장 확대 그리고 여성 팬덤의 확대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걸그룹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데뷔한 뉴진스 같은 경우도 데뷔한 지 아까 뭐 차트에서 6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네. 바로 2주 만에 더현대 서울에서 팝업 스토어를 저 오픈을 갔어요. 아, 가셨어요? 네거핸드 쿠키. 네. 네, 잘하시네요. 다가가. 아이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팝업 스토어에 저도 갔었고 이거 네. 보시면은 이게 뉴진스에서 산 오. 핸드폰 케이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뭐 흔히 말하는 MD 굿즈처럼 안 보이고 이 예쁘다. 스티커도 그냥 제가 사서 이제 붙인 거예요. 아,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네, 이건 없었는데 좀 허전해서 네. 스티커 팩도 이제 사서 이렇게 붙였고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그냥 여성분들은 뭐 이런 소품이나 막 아기자기한 거 되게 좋아하시니까 네. 그래서 갔는데 이런 기획력도 굉장히 좋고 뭐 뉴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토끼를 캐릭터로 삼아서 CD나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좀 상품들을 출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회사 근처니까 갔는데 거의 뭐 오픈런 수준이던데요. 줄 엄청 서 있던데요? 엄청 길고 대기 네. 번호를 이제 점심 때 받아왔는데 458번인가? 근데 문 닫을 때까지 못 갔어요. 그렇게 한 3번 시도한 다음에 들어갔는데 네. 대부분 막 솔드아웃 된 것도 엄청 많고 가격도 되게 비싸요. 이거 뭐
케이스 25,000원이고 오, 이거 스티커 비싸, 하나에 비싸. 10,000원이거든요. 스티커예요? 스티커 팩인데 네. 이게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티커에서 이거 하면 35,000원. 오, 엄청 비싸네.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원가가 뭐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엔터게 애플인데. 엔터게 앱. 그래서 뭐 이제 저는 이제 하나씩 종류별로 사봤거든요. 네. 반팔티, 뭐 스웨셔츠 이런 것들 사면 스웨셔츠도 뭐 69,000원, 반팔티야 39,000원, 뭐 다 3만 원 이상씩이어서 한 3개만 담아도 한 10만 원 금방 넘더라고요. 근데 이런 MD 굿즈나 이런 간접 매출이 잘 팔리면 좋은 게 엔터사들 수익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아티스트랑 이제 배분을 할 때 회사에서 더 가져가는 부분들이 많고 이런 것들은 또 마진이 더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네네. 마진도 높은데 이익 배분에 있어서 회사 엔터사들한테 더 남는 구조가 더 이익 배분율이 높아서 뭐 매출액이 2분기 기준으로 엔터 합산으로 봤을 때 한 45, 6% 정도 늘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거의 뭐 100%, 뭐 90%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매출의 그로스 대비, 영업이익의 그로스 마진율의 성장률이 더 높다. 그 이유는, 보통은 반대로 가잖아요. 매출의 외형 성장이 더 이제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성장률 그로스가 더 낮긴 한데, 보통은 이런 직접 매출 대비 간접 매출, 뭐 유튜브라는 컨텐츠라든지, 뭐 MD 굿즈나, 뭐 콘서트 했을 때 수반되는 것들, 상품 판매 이런 것들이 더 마진이 많이 남는 상품들의 매출 그로스가 이익 기여도가 더 높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더 심해진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굿즈는 아무리 비싸도 팬들이 삽니다. 네. 사더라고요. 네, 저도 충성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늘 들어보니까 난 충성심이 별로 없나 봐. 원래 리뉴얼되면 버전 2, 3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사요. 그 아미밤 같은 경우도 한 버전 한 3개, 4개까지 맞아. 나왔는데 그게 뭐 똑같은 게 아니라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뭐 최신 맞아. 막 약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앨범도 그렇잖아요. 사실 막 리패키지해서 뭐 BTS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30만 원짜리도 나오고 네. 위버스 보시면 저는 그것까진 아직 그 하이브에 전화를 하세요. 하이브에. 제가 애널인데 하나만 좀 주세요. 30만 원짜리 네, 앨범도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오, 진짜 비싸다. 30만 원은 그러니까요. 진짜 비싸다. 그렇게 해서 진짜 매출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그죠?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더현대 가니까 네. 그 지하에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블랙핑크는 또 꼭대기층에 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그게 6층이었을 거예요, 네네. 아마. 근데 그 블랙핑크 팝업은 사실은 뭐 이렇게 판매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앨범 나왔을 때 뭐 그 핑크베놈 세트장 네. 뮤비 뭐 이렇게 재현해 놓고 네. 이제 볼 수 있도록 약간 홍보에 가까운 팝업이었고 이제 뉴진스는 말 그대로 진짜 이런 상품 판매에 네네. 주력한,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홍보까지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일석이조 수단이 된 것 같고, 제가 가서 좀 놀랬던 거는 거의 줄 서 계시고, 그 다음에 매장 안에 내부에 이제 구매를 하시는 실질 수요층 이런 것들도 저는 보려고 가는 거예요. 물론 좋아하기도 하지만, 네. 근데 대부분 90% 이상이 다 여성분들이고, 맞아요. 그리고 40대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20대부터 40대까지.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좀 그동안에 뭐 에스파나 블랙핑크나 좀 센 걸그룹들 좀 파워풀한 군무나 뭐 이런 식의 컨셉이었다면 뉴진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말씀하신 그런 SES나 뭐 예전에 청순. FX나 약간 좀 네 그런 좀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의 예전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약간 실제적으로도 30, 40대 분들의 팬덤도 굉장히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같은 경우 뭐 글로벌 브랜드 뭐 샤넬이나 뭐 디올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좀 러브콜들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뭐 아티스트 IP 활용해서 뭐 그런 브랜드 뮤직 뭐 로열티나 뭐 아니면 나중에 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걸그룹들 같은 경우는 좀 입고 착용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것들이 화제가 되기 때문에 네. 따로 또 브랜딩을 해서 판매를 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좀 확장하는 게 보이그룹 대비 또 포트가 또 다양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뭐 개인 광고 순위 중에서
아이브의 장원영이 네, 그분이 1등. 네. 대단하대요. 네. 대단해요. 저 프로듀스 102도 봤어. 아, 장원영 잘 아, 알죠. 장원영. 안유시 다 네. 알죠. 인기가 되게 네. 남성분들한테 진짜 많더라고요. 여성분들도 좋아하시고. 네네. 안유진 그분도 지금 예능에서 지구오락. 네, 크게 활약을 하고 맞아요. 있어가지고 팬이 엄청 많이 완전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는 소속사가 그죠. 약간 대형사가 아닌 걸로. 스타쉽 엔터. 스타쉽 했다. 네. 근데 상장이 안 된 걸로. 아, 비상장이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할 때 이제 카카오 엔터가 비상장이긴 한데 카카오 엔터가 지분을 한 60% 정도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에는 싫진 않았지만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비상장 이제 소속사로는 걸그룹은 말씀하신 그 스타쉽 왜냐면 아이브 같은 경우도 이번에 미니 앨범인데도 96만 장 정도 팔았거든요. 100만 장 그래서 가까이 팔았네요. 네, 그게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보이그룹인데요. 보이그룹 중에 이제 혹시 에이티즈라는 그룹을 아시나요? 저는 약하다. 나 모르겠다. 당연히 바로 보이그룹 나오니까 몰라요. TXT, 세븐틴은 알아요. 당연히 세븐틴은 좀 유명하죠, 당연히. 네. 저도 BTS 세븐틴 다음인데. 알아요. 그래서 근데 에이티즈는 진짜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에이티즈를 알게 된 계기가 뭐냐면 역시 그 팝업 스토어예요. 더현대 서울에서 팝업을 많이 하는데 사실 뭐 말씀하셨듯이 지하 1층 아니면 지하 2층 아니면 그 위에 층이잖아요. 근데 되게 좀 팝업의 위치가 생뚱맞게 2층인가 3층 그래요? 약간 옷 판매하는 네. 좀 사이드 쪽 외곽에서 하는데 이제 저는 뭐 회사가 그쪽이니까 이제 가까워서 이제 자주 이제 산책 겸 이제 도는데 막 외국인 분들이 어느 한 매장에 엄청 모여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는 뭐지 하고 봤더니 이제 에이티즈 그 팝업 스토어여서 이제 뭐 CD나 이런 MD 굿즈 팝업들 이런 것들을 열어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무대랑 이런 것들을 찾아봤는데 오, 엄청 그게 세다. 보시면은 그림 이제 그 무대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잘 하고 있고 진짜 네. 무대 공연이 좀 진심이더라고요. 퍼포먼스 진짜 좋고 와. 저는 이거 뭐 예전에 BTS 그쵸. 빅히트 시절에 BTS를 좀 보는 것 같은 네. 느낌인 거예요. 그쵸. 7명 멤버고 BTS도 나중에 성공. 네. 진짜 엑소 느낌도 나는데 막 이렇게 네네네네. 으르렁 안무 네. 느낌 나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곡도 이제 만들고 프로듀싱하고 뭐 이렇게 좀 무대를 잘 꾸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무대를 하루 종일 봤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해외 팬덤이 많고 이제 차트를 제가 또 그래서 뭐 보면 이제 이번에 리오프닝이 될 때 엔터사별로 그리고 아티스트별로 몇 번 이제 공연하고 모객수 얼마 정도 모을 수 있을지 이제 비중을 보시면 이 KQ 엔터테인먼트가 에이티즈를 가지고 있는 소속사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1분기 때는 제가 이거 12월 공연까지 합산한 수치거든요. 네. 그때는 아직은 시장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BTS의 미국 공연 그리고 JYP 트와이스의 북미 공연 정도 이제 주력 아티스트들이 이제 공연을 담당을 했다면 이제 2, 3분기 기점으로 이제 신인이나 그리고 데뷔해서 이제 첫 월드 투어를 가는 이제 아티스트 중심으로 많이 이제 라인업들이 편성이 됐어요. 근데 보시면 이제 2분기 때부터 이제 KQ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꾸준히 월드 투어를 이제 다 같이 돕니다. 그래서 오. 보시면은 해외 팬덤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뭐 아까 슬쩍 차트로는 지나갔지만 KQ 엔터 뭐 중소형사 중에 좀 유일하게 그러니까. 좀 공연을 좀 주도하는 오. 것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네.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도 모객 수가 상당해요. 에이티즈도 뭐 그러게요. 4분기에만 23만 명 네.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도 뭐 3만 이거는 제가 공연장 기준으로 합산을 한 거고요. 네. 2분기에도 한 9만 명 정도 그래서 북미랑 유럽 중심으로 굉장히 좀 팬덤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티즈도 이번에 자료 내고 나서 바로 기사가 떴는데 밀리언셀러 달성했다라고 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같이 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외 투어를 돌 정도면 네. 그 앨범 판매량에서도 제가 50만 장 이상은 무조건 해외 팬덤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네. 남성분들은 이제 밀리언셀러를 기준 그리고 여성분들은 50만 장 이렇게 기준을 잡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와. 해외에서 인기가 대단한가 봐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바로 검색하고 있어요. 검색하고 지금. 있네요. 블락비 매니지먼트 담당인 아, 세븐 네. 시즌 뭐 아무튼 그러네. 하긴. 저도 안지 얼마 안 됐고 진짜 그 더현대 서울에서 팝업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보다가 한국인들은 거의 없으시고 네. 약간 이제 국내 해외 팬들 네, 엄청 많아서 오, 네. 해외 팬이 굉장히 많구나. 비상점을 찾아봤다나 기획. 그게 뭐 블락비가 세운 회사예요? 뭐 관련 뭐 소개가 그렇게 잠깐 나와 있어. 근데 연락이 안 돼요. 저도 가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하고 블락비 있는데 이거 매니지먼트. 혹시 보시게 되시면 아. 탐방 좀 받아주세요. 관계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보고 계시죠? 우리 연구원님 꼭 KQ 갈 수 있게 나 도와주세요. 안지나야. 내가 지나 안 지나 봐라. 안 지나. 네, 전화 한 번만 받아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마쿱씨. 네, 꼭 그래서- KQ 엔터에 가시길 바라면서. 요즘에 좀 이제 원래 잘하고 있는 이제 아티스트 말고 이제 신인이나 뭐 이런 친구들 좀 색다른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최근에 알게 된 부분들은 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우리 부장님이 좀 궁금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놈의 SM. 아. 책을 라이크기에 그거 했었잖아요. 네, 하지만 네. 너는 SM 어떻게 보니? 네. 라이크기가 라이크기이고 뭐 애들 네. 뜰어내 뭐 S판 말고 있어요? 네 이랬거든요. 얼마 전에 소녀시대도 컴백해가지고. 근데 소녀시대는 다르지 않나요? 소속사 해체된 거 아니- 각기 이제 멤버별로 좀 다르긴 소속된 네, 그런 것들은 좀 다를 거예요. 그 솔직히 저는 NCT 잘 모르겠거든요. 뭐 엑소는 이미 엑소로 해체된 거 아닌가요? 해체까지는 아니고. 근데 활동을 안 하길래 네. 그럼 뭐 있는데요? 나 이랬거든요. 뭐 그때 이랬죠. 걸그룹을 안 낸다니까 이제 부장님한테 그랬어요. SF보다는 하이브와 그 누구냐 그 YG 네. 이 정도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네. 어떻게 보세요 SF? 아, SM은 제가 사실 이번에 엔터 이거 산업 리포트를 낼 때, 뭐 선호도를 이제 하이브 가장 좋게 보고, 그다음 YG 단기적으로, 뭐 내년까지도 이제 단기는 아니죠. 네, 그 그로스가 나오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JYP SM 순인데요. SM은 일단 아티스트 IP가 굉장히 좀 훌륭하긴 해요. 그래서 뭐 걸그룹, 보이그룹 할 거 없이 다 밀리언셀러, 그리고 뭐 보이그룹 같은 경우는 NCT, 뭐 NCT 127, 뭐 NCT 드림 이런 식으로 무한 복제가 가능한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아티스트를 잘 만들고 프로듀싱 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근데 이제 매출단에서는 뭐 하이브 다음으로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분기 평균으로 봤을 때 하이브가 뭐 2천억에서 2,500억 사이 매출을 이제 기록을 하면 그 다음에 SM이 뭐 1,500개에서 1,500억에서 1,800억 정도 이제 사이 매출을 찍고 매출 볼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YG가 그 다음 크거든요. 뭐 700억에서 뭐 800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JYP는 뭐 이번 1, 2분기 다 700억 가까이 찍었죠. 열심히 이제 음반 활동을 하셔서 698억 정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아쉬운 거는 이렇게 매출 볼륨이 하이브 다음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단으로 내려가면 그만큼의 이익을 좀 남기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와 그래서 외국인. JYP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출 볼륨 규모는 가장 작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단에서는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가지고 이익 스케줄을 굉장히 잘 하는 회사고 못해도 분기 평균의 한 25% 이상은 가져가는 회사인데 좀 SM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약합니다. YG랑. 그래서 그런 재무제표나 이런 현금 흐름표를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한 2가지 정도, 3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별도 매출 엔터로만 보면은 타 엔터사 대비 매출 원가율이 좀 굉장히 높다. 컨텐츠 제작에 좀 진심이시고 프로듀싱이나 뭐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결로 갔을 때는 그 SM의 자회사들의 실적이 적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부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별도로는 좋지만 연결로 이제 가져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단까지 가져갔을 때는 굉장히 마진율이 낮게 낮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최근에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는 최대 주주 이수만 프로듀싱 프로듀서 선생님의 이제 라이크 기획에 대한 이제 지급 수수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뭐 작년, 뭐 재작년, 뭐 이제 올해 됐죠. 뭐 5년 뭐 평균으로 보면 매출액에 연동해서 거의 6에서 7% 정도를 가져가세요. 그쪽에 이제 수수료가 나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단에 연동한 6, 7%면 리저너블 할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브 다음으로 이제 매출 규모가 큰데 거기에 6%에서 7%까지 연동을 한다. 그럼 연간으로 보면 뭐 사실 별도로만 보면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기록을 한다라고 봤을 때 네. 여기에 6%만 가정을 하면 연간으로 250억에서 한 350억 정도는 이제 빠져나가는 그쵸.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뭐 공시에 난 것처럼 뭐 라이크 기획에 프로듀싱을 뭐 계약을 조기 검토한다라고 했을 때 뭐 못해도 최소 250억 이상이 이익단으로 이제 네네. 붙는다라고 보면 지금 뭐 연간으로 한 600개, 뭐 650개 정도 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 300억이 더 붙으면 영업이익단에서 한 1,000억까지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재무구조나 이익 개선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뭐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관례적으로 좀 오래 전부터 이제 못해도 5년 이상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환산해 보면 숫자가 1,000억 이상이 네, 그쵸. 넘죠. 그래서 붙으면 사실은 더 플러스가 되는 게 맞고 작년에 이제 SM이 100% 이상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거는 저는 뭐 NCT나 뭐 에스파 이런 친구들이 열심히 해준 것도 있겠지만 이런 지분 매각에 대한 M&A설 뭐 이런 이슈에 대한 센티로 인해서 더 많이 올랐던 부분이 80% 이상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회사의 시가총액도 굉장히 많이 레벨업이 됐었고 뭐 이익적으로도 재무 구조도 많이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엔터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들이 좀 조정을 받았고 이런 라이크 기획을 청산하지 않으면 약간 좀 지분 매각이 어렵다라는 협상 조건이 아무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1년 이상씩 좀 지지부진하게 좀 진전이 되다가 지금은 좀 많이 말이 사라진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 주가가 이 실제로 공시가 한 4시 10분 정도 났을 거예요. 제가 세미나 하고 있을 때 공시가 났었고 네. 그래서 급하게 이제 텔레에 올리고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 외로 거의 상한가 찍었고 네. 다음 날에 장 시작할 때 20% 이상씩 오르면서 네네.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일단 반영이 됐는데 뭐 이대로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재무구조 개선되고 혹시나 뭐 이렇게 또 조기 계약에 이제 한다라고 이제 공시한 대로 뭐 된다면 그동안 좀 중단되었던 그런 M&A나 지분 매각 이슈도 다시 한번 물망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되면 주가에 긍정적으로 모멘텀이 되는 것들은 맞다. 근데 이게 또 명과 암인 것 같아요. 작년처럼 또 장난이라고 말하는 게 좀 센가요, 어감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왜냐면 저는 기업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중요하지.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라고 보고 있고 하이브를 선호하는 이유는 상장 직후에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시장에 도는 말들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것들을 거의 시장에 빠른 시일 내에 보여줘요. 리얼 액션을 취하고 뭐 투자든 뭐든 그리고 재무구조의 개선까지도 이익을 흐름을 이제 실현하는 게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기업의 신뢰도나 이런 투명성을 높이는데도 이런 것들이 또 주가를 결정짓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이제 보여준 흐름이 저는 이제 SM이라고 좀 보여져요. 물론 M&A나 이런 것들은 더 시간이 많이 요소가 되고 딜이 뭐 됐다가도 엎어질 수 있는 요소가 많지만 또 이러한 걸로 한번 또 주가를 반짝 끌어올렸다가 나중에 없어진 일이다. 뭐 아니면 라이크 계획은 종료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뭐 계획은 프로듀싱 하는 조건으로 뭐 얼마 이상은 또 지급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또 이게 시장에 신뢰를 잃은과 동시에 또 하락을 또 이끌어내는 추가 매물로 또 초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만으로 100% 확신을 갖고 뭐 적극 매수를 추천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동안 우리가 사실 미디어도 있는데 아, 네. 엔터 얘기로 지금 많이 시간이 했죠. 엄청 많이 제가 말이 좀 길어가지고. 아니요. 너무 아니요. 재밌어가지고 저희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러면서 듣고 있었거든요. 그럼 사실 4분이라도 4분이라도 밖에 안 남았어요. 네, 시간 엄청 빨리 갔죠. 그러게요. 사실 엔터도 질문 더 많기는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여기 하고 네. SM 물어봤을까 제가 싶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지막 질문으로 거의 가버렸어요. 그래도 미디어는 왔으니까 미디어라도 잠깐 이제 질문 하나 던지자고 하면은 이제 최근에 콘텐츠리 중앙도 이제 수리남으로 어떻게 보면 흥행을 가졌잖아요. 네. 이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OTT 업체들도 이제 통신사 IP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은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보니까 최근에 나왔던 빅마우스나 이런 아다마스 이런 같은 경우는 OTT에 2개 정도에 대한 OTT에 또 그거를 네. 상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판권수익이 2개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 이제 제작사들에게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게?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보시면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게 뭐 엔터사들은 사실은 수익이 바로바로 이제 인식이 돼요. 뭐 제작 시점, 뭐 활동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이익으로 가장 이제 연결이 빠르게 되는데 미디어 산업 같은 경우는 뭐 오징어 게임도 뭐 에미상, 뭐 작년에 같이 이제 K 콘텐츠랑 K-팝이 흥행을 했지만 사실 이게 제작사들한테 이익까지 연결되기까지가 시간의 레깅이 좀 존재를 하고요. 네. 제작비 자체도 한 편을 만들 때 요즘에는 좀 많이 투여를 하는 단가 레벨이 좀 높아졌죠. 그래서 네. 최소 뭐 흥행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300억에서 500억까지도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먼저 선투자 받고 만드는 게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 OTT 채널에 실으려면 자체적으로 IP 라이선스를 가지고 자체 제작을 해야지 그 판권을 여러 채널에 이제 싣고 지역별로 수출해서 이익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제작비의 규모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게 이제 같은 제작사라고 하더라도 이제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형태가 다 다르고 그다음에 수익을 또 회계적으로 인식을 매출을 인식하는 게 또 달라요. 어떤 거는 제작 때부터 이제 쪼개서 인식을 하는 반면에 아니면 나머지는 뭐 편성 시점 아니면 나머지는 뭐 방영 시점 뭐 이런 걸로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드라마 하나하나 제작사별로 그리고 만들어지는 거 계약 체결별로 다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게 반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서 일괄적이지가 않은데 대체적으로 좀 레깅 타임이 오래 걸리고 뭐 거의 뭐 빠르면 한 분기 아니면 반기에서 1년까지도 걸린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제작사들 중소형 제작사들 이제 재무 구조를 이제 다 보시면 대부분 한 3년 이상 적자인 구조가 굉장히 많고요. 분기별로 추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왜냐하면 뭐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편성되고 이런 것들이 뭐 방영 시점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연간 숫자로 일단은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 좀 사이즈가 되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네. 뭐 말씀하신 JTBC 쪽 계열사 뭐 이런 애들은 1년에 이제 라인업들이 뭐 20-30편씩 이제 공개가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 투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되는 게 맞기는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네, 되셨나요? 잘못했습니다. 수리남 보셨어요? 손 다 봤죠. 진짜요? 저는 요즘에는 이제 넷플릭스 나오면은 이제 저도 이제 방송하니까 네. 주말 무조건 다 보고 가요. 그래요? 원래 그런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주가의 변동이 생기니까 네. 다 보고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앵커님들이 보셨어요? 네, 다 봤습니다. 이렇게 방어를 또? 다크서클 막 이렇게 네. 수리남 보셨어요? 네, 저도 다 봤습니다. 사탄이 들었어. 댓글창에 계속 사탄이 들었어. 사탄이 들었어. 네. 안 봤단 말이야. 진짜 재밌어요. 저는 보지는 않았고 그걸로 봤어요. 유튜브 클립. 보시면 아마 다 몰아서 보시게 그러니까 될 한 번 시작하면 6회까지 네. 끝까지 봐야 된다 네. 이러더라고요. 밤새야 된다고. 네, 맞아요. 최근에 유튜브로 봤다. 그걸 안 봤으니까 지금 콘텐츠들이 중앙에 안 오르잖아 지금. 근데 최근에 사람들 보면 네. 좀 유튜브로 클립을 많이 보는 편이잖아요. 다 네. 안 보고. 그런가요? 그래요? 그 쇼츠로도 많이 이제 보시고, 네, 거기서. 한 시간짜리 요약. 이런 거. 그래요? 저는 그날 제가 업이 이거라서 그래요? 저는 일단 다 보기는 봐요, 저도. 네. 전 그거 보고 재밌으면 보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들 네. 많이 하신다고 네네.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좀
알았어. 왜요? 볼게요. 소리나. 보고 6시간 올게요. 투자하면 돼, 6시간.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엔터 얘기로 네. 엄청 많이 해봤습니다. 미디어 얘기를 사실 더 해보고 싶은데. 아, 미디어요? 네, 네. 미디어는 다음에. 다음에. 네,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그럼 네, 미디어 얘기하러. 미디어 너무 궁금한데. 네. 아, 미디어는 사실, 그게 라인업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앨범은 이제 또 뭐 엔터는 아티스트, 앨범이고. 네. 근데 사실 작년에 올해 이제 대작이 뭐 편성이 되기로 했던 라인업들이 지금 다 밀린 상황이라서 네. 뭐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그냥 내년 초에 내년 상반기에 좀 많이 대작들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보시기에는 시기적으로 콘서트가 시작되는 게 엔터가 좋고 미디어는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 정도 이제 기대해 볼 만하다. 네. 미디어보다는 엔터에서 조금 더 빠른 맛을 볼 수 있다. 저거 엔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해주신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서치 센터 안진아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